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화불량 해결 방법은 특별한 병이 없이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 없이도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로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히 12일째인데요. 7분이 구독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도 구독해주신 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신 김정환님, YQ님,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해주신 윤희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을 약 없이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화불량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더부룩하고 막힌 것 같고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거나 속쓰림이 있고 또 트름이 많이 나는 등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말합니다. 이 소화불량 증상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식도, 위, 식이지장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소화불량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입부터 항문까지 음식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병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특별한 병이란 위암, 궤양처럼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는 나을 수 없는 병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타고난 몸의 성질이나 생활 습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병들을 말해요. 위암처럼 특별한 병이 있다면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해야 소화불량이 해결되겠죠. 하지만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는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화불량 해결 방법은 특별한 병이 없이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 없이도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바로 천천히 꼭꼭 씹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방법이어서 좀 실망스러우셨죠? 네, 맞습니다. 식사할 때 꼭꼭 씹어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처럼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꼭꼭 씹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효과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꼭 씹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꼭꼭 씹기를 실천하기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화라고 하면 위나 장에서 음식물이 소화액과 섞이고 부서지는 과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화는요, 바로 음식물을 씹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화의 시작인 씹기도 소화의 전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고 삼켜서 대변으로 배출할 때까지 소화의 전 과정 중에서 사람의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오로지 씹기밖에 없습니다. 식도부터 항문까지 음식물이 내려가는 과정은요, 자율신경과 소화샘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꿀꺽 삼키고 나면 아무리 소화를 잘 시켜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도 소화가 잘 될 리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싶다면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위나 장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꼭꼭 씹을 때 왜 소화가 잘 될까요? 첫째, 꼭꼭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는 유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음식물이 최대 5mm 이하로 부서져야 음식물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위는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넘기기 위해서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음식을 꼭꼭 씹어서 최대한 잘게 부순 상태에서 삼킨다면 위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겠죠? 꼭꼭 오래 씹을수록 그만큼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둘째, 꼭꼭 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포만 호르몬은 음식을 빨리 먹든 천천히 먹든 관계없이 무조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20분 후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먹으면 무조건 과식이 되죠. 내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할 일이 많아져서 위산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음식물도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니까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천천히 먹을 때 평소보다 20% 정도 적게 먹는다고 해요. 꼭꼭 씹으면 자연히 천천히 먹기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꼭꼭 씹으면 많은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씹는다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이기도 하지만 침과 음식물을 골고루 잘 섞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 생물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침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음식 속의 녹말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과 침이 잘 섞여서 많은 영양분이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꼭꼭 씹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씹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 우리 주인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자동으로 쉬고 있던 위장에 발동을 겁니다.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음식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더 활발해져요. 마찬가지로 껌 씹기도 위장 운동을 활발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복부 수술 후에 약해져 있는 위장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꼭꼭 씹기는 소화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인데요. 이 외에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꼭 씹으면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고요. 또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포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씹는 시간이 1.5배 늘어나면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이 9%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20번 씹어 삼키는 사람이 30번 씹게 되면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했을 때 200칼로리 정도 줄어든 1800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중 감량 후에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꼭꼭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꼭꼭 씹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꼭꼭 씹기는 소화불량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식사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실천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꼭꼭 씹어 먹자고 여러 번 다짐을 해도 꼭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생각이 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제때 식사를 못하는 사람 치고 천천히 드시는 분이 없어요. 항상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니까 빨리 허기를 달랠 생각만 하게 되니까 빨리 먹게 되죠. 가급적 식사 때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젓가락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이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젓가락만 사용하면 식사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고 나면 씹는 동안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씹으면서 바로 다음 반찬으로 손이 가기 때문에 씹는 동안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오래 씹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 식사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쌀은 잘 익었는지, 간은 잘 맞는지, 씹는 느낌은 어떤지 혀로, 코로 음식을 느끼면서 오로지 식사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드시면 오랫동안 꼭꼭 씹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60일 동안 매일 실천 여부를 달력에 표시하시면 좋아요. 하나의 행동이 완전히 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략 2달, 60일 정도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신경도 바짝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매일 탁상 달력에 꼭꼭 씹기를 실천했는지 눈에 띄게 체크해 보세요. 매일 꼭꼭 씹기를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소화불량과 가장 중요한 식습관인 꼭꼭 씹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병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 병을 없애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해결될 수 없어요. 따라서 소화불량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진료와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최근 6개월 동안 내 본래 체중의 10%, 즉 60kg인 사람이 6kg 이상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같은 병들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변이 자장면의 자장처럼 검게 나오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든지 피를 토했을 때는 위장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변 색깔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있다면 이 또한 위장 출혈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 형제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으신 분은 본인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화불량 때문에 자다가 깰 정도라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암 중에서 위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식사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꼭꼭 씹는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속편한 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속편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